아이고 내 허리! 이른 아침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즐기던 A씨에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 사고의 원인은 바로 파손된 도로에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운행 중인 자전거 앞바퀴가 도로 위에 심하게 파인 구멍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었던 A씨는 극심한 통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고 119 구급 차량에 몸을 실게 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에게 내린 진단명은 허리뼈 골절. 그 약 한 달간을 입원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해당 사례에서 상해를 입은 사례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훼손 상태 및 손해에 대하여 배상이나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배상책임보험 처리입니다. 해당 사고는 도로가 파손된 부분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자전거 사고 사례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결함이 있어 운행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 도로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관리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끼리 사고가 나게 되면 서로 과실을 따져 과실 비율만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듯이, 자전거 도로의 하자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 관리상의 문제 및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포트홀 사고의 보상 쟁점이 되는 것은 포트홀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사고의 발생 시간이 낮인지 밤이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쯤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배상책임보험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보험사와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중요한 부분이 이 과실 비율이라 하겠습니다. 과실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액이 달라진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겠죠? 그렇다면 도로 파손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사고에 대한 원인을 기록해둬야 하니, 해당 사고로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CCTV 영상 확보, 현장 사진, 그리고 목격자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신 후 추후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때 유기인하게 사용해보세요. 배상책임보험 보상에 대해 항상 설명드리고 강조했던 사항이 바로 해당 보험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피해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며 증거 등을 수집하셔서 해당 지자체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얘기를 했더니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해줬어요. 이제 끝난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접수가 이루어진다면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게 되고, 보험사 측 하청 및 외주 손해사정회사의 현장 조사관이 실제 사실 조사를 이행하게 됩니다. 즉,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분께서 도로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게 맞다라고 입증이 되어 보험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되면 그때부터 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해 다친 손상 정도에 따라서 보상은 이루어지게 되며, 본인의 상태가 염자, 단순 타박상, 철가상 등과 같이 경미한 진단병에 해당된다면 큰 논란이 없겠지만,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이 예상되는 허리 압박 골절, 발목 골절 혹은 십자인대 파열 등에 해당된다면 일실 수익액 등이 적용되기에 그 보상액 또한 커지게 되므로 보험사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증빙하여 본인의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에 맞는 근거자료 등을 통해 금액이 산출되지만, 피해자들에게 가급적이면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대 기업이기에 보상의 범위가 미니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피해자 및 보험 소비자가 똑똑해야 보험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각종 매체나 자료 등을 직접 찾아보신 후 손해액을 계산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손해액에 부합된 자료들이 함께 취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단점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보험회사를 상대하시기 전 먼저 본인의 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력 있는 독립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보상 처리 절차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로 파손에 의해 사고가 아니라 도로에서 본인이 혼자서 넘어진 사고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혹시라도 도로를 걷다 혼자 넘어진 경우 혹은 시설의 결함과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보험 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생각하시어 본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